네, 그럼 상반기 채용 일정 설명드릴게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입사는 7월경 될 예정입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낑겨서 허웅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혼도 하고 운이 좋으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냥 그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도 쉽지가 않잖아요.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점점 이제 취업하기엔 어려워지니까 아니 나는 어쨌든 나중에 생각하면 나무는 썼으면 해가지고. 저 선반 작은 거 2개만 빼고 위에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네? 밑에 거 2개도 떼주세요. 떼주기만 하면 돼. 여기는 나무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가 빵 작업을 좀 했던 가게여서 거기 오븐이 좀 괜찮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오븐을 이번에 좀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장비 가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좀 매출이 신통치 못하다라든지 그 운영에 좀 뭔가 좀 어려움이 좀 생기게 되면은 그 뭐 이유를 이제 아무래도 좀 찾게 되잖아요. 그 현재 있던 사업장에서 하던 그 아이템 그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다른 거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가게에서 주방기기를 인수한 사람들. 사장과 종업원이 따로 없는 협동조합원들입니다. 땅에 내릴게요 일단. 자 내려. 찍어. 조합원들이 여러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동업 같은 거죠. 없어요. 말하지 고.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정울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8만 원 있는 사람. 예? 드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나중에 또 영수증 혹시 있어요? 예, 건강하시고 부자되십시오. 일을 하는 직원 조합원이 13명이고 출자금이 있죠.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본금을 우리가 넣으면은 사업을 최소 한도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본금이 마련이 되는 거고 인력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해 여름 냉면과 해장국을 팔던 장사가 신통치 않아 접었습니다. 뒷마당까지 포함하면 한 60평 정도가 되는 건데 그 냉면 해장국이라고 하는 요 아이템이 이제 가을 좀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에서 시장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장사가 제법 잘 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 하시게 되면 정말
달리 방법 없거든요. 이거를 주변에 나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일단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가족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정말 자기의 품격을 깎아먹어가면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건 거고 정말 사람이 그냥 자칫하게 무너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했다라면은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겪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어렵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거거든요.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년들도 모두 사연이 깊습니다. 뭐 이렇게 학원 같은 데도 다녔고요. 그래서 군대도 이제 전 추사병으로 나왔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제가 요리 이쪽으로 관련된 걸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처음 이 가게에 오게 됐죠. 제가 옆에서 케이크 가게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오셔서 이제 조합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어서 계속 구상 중이다. 그래서 들었을 때 외롭지는 않겠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혼자 자영업 하는 게 처음 해본 거였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겨내야죠. 지금 어딜 가도 힘든 시기니까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감하고 있는 것.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는 될 수는 없겠지만 가난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가지는 못겠지만 멀리 갈 수는 있다라는 거기에 되게 공감들을 하거든요. 걱정은 많이 됐죠. 많이 됐었는데 이제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감히 애들한테 이걸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성자 씨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를 다닌 아들이 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는 이제 좀 매일 왔죠. 또 아들이 전혀 처음에 이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요리 이런 거에는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엄마 일 그만해. 일 그만해. 왜? 고수를 샀는데 신문지에 싸져 있더라고 줄 때. 근데 이 관리 이렇게 그냥 해도 되나? 신문에 이렇게 말아놓으면 네. 더 오래 쓸 수가 있지. 그래요? 이게 끓이는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장사에 열심인 우연 씨.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장하기도 하지만 내심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졸업하고 우연히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우연히 술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일단은 술집이니까.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4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저 역시 똑같았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창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영업보다는 훨씬 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고 주변 상인분들이 되게
가게는 우현 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2,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모든 게 거의 중고거든요. 이게. 저 뒤에 있는 스탠드 김치 냉장고는 25만 원에 수원 가서 사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테이블 냉장고는 20만 원에 천안 가서 사왔고, 이렇게 다 직접 운전해서 가서. 우현 씨의 술집은 여느 술집과는 좀 다릅니다. 술집 하면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다 멈춰두고 사람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에 좀 벗어나서 하던 일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작업도 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 와도 되고. 오늘 매출 한번 해볼까요? 네. 8만 원 오늘 팔았는데 지금 8시도 안 되는데 8만 원 파는 거면 나름 저희한테는 성과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기분 좋습니다. 최고 매출 찍은 날은 최고 매출 찍은 날 연말에 찍었습니다. 저희 24만 원 정도. 네. 부모님이 확실하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시는 편인데 속으로는 또 모르죠. 어머님이 이제 방해될까 봐 얘기 안 하시는 정도. 네, 조바심은 가끔은 들 때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큰 성과까지는 없어요. 진짜 수익적으로도 월세 내고 뭐 전기료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람만은 확실히 네, 있죠. 잘 나온 것 같지? 이거 잘 나왔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평일 낮 시간대 한복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 또 있을까요? 야, 너네 진짜 이뻐, 오늘. 그 어떠세요? 한복 입어보니까? 신나요. 신났어요. 평상시 옷보다 아름다워서 좋아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2년 전부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한복 대부분 빌린 것들입니다. 1등 공신은 바로 이 청년이죠. 7년 전에 일본으로 여행 갔었을 때 일본의 한 도시에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입은 일본인들이 수만 명 몰려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사실 그때는 그저 부럽기만 했었던 일본의 문화였는데, 전주라면 한복을 입고 축제를 만들 수 있고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부끄럽지 않고 당연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좀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박세상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 첫 한복 대여점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한옥마을 최초의 한복 대여점입니다. 사실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지방대학을 나눴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비해서 열악한 지방의 환경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에 왔었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
한복을 입는 축제를 정말 자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때 300명이 한복을 입는 신기한 일이 전주에 벌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2013년도에 1000명이 입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3000명이 입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복을 누가 빌려주지? 이 저렴한 가격으로? 없으면 우리가 일단 해보자 해서 길거리 노점에서 한복 30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탈의실도 없고 그냥 행거에다가 30벌 걸어놓고 길거리에서 시작을 했던 게 불과 2년 전에 11월 달이었어요. 찬바람 불 때. 박세상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만 이미 3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도 직영 매장을 냈죠. 모든 일은 내가 즐겁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가지려면 진짜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A+ 받으려고 밤새듯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하려면 밤새서 그거 해봐야죠. 그랬었을 때 그래도 재밌으면 진짜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밤새도록 해봤는데 재미없으면 그거는 자기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去找了，好的，那就好啊，那就好。我在韩国给你们做直播呀，多少钱啊？这个是十几块钱，17块9。发型很漂亮，谢谢。手模是17块9毛钱，然后呢，这个里面是全部都有精华的，蓝色的是就是冰冰凉的感觉，然后还有粉色款的话就是发热的感觉，粉色款，一盒还是一片是吧？一片。哦，对。这是一双手的价格。对。这是一双手的价格，亲爱的。 저희 지금 왕홍 지금 중국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제품이 지금 여러 제품 중에 지금 20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중국 분들한테 지금 저희 제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바로 생방송 중에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제품을 실시간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30분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오늘 반응 괜찮을 것 같아요. 윤경 대표는 30살에 창업했죠. 단연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뒤였습니다. 그 직장 생활할 때 느꼈던 그런 그냥 좀 안주해 있고 이런 거랑은 전혀 틀린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뭔가 성과가 계속 나고 내가 하는 만큼 뭔가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느끼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대신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뭐 3번 일할 때 전 5번 뛰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또 그거를 뛰어넘지는 못하거든요. 저녁은 사실은 잘 안 먹게 되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우유나 빵으로 과일 같은 거로 대처를 하긴 하는데 아니면 좀 중간에 정말 칠칠할 때는 얼른 먹고 와요. 도시락 같은 걸로 먹고요. 사무실에서 단순한 행정 업무만 보던 이전 직장 때와 달리 별의별 일들을 다 겪기도 했죠.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수출 대금을 잘 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신뢰가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제소송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 이래서 사업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근데 작업 어디까지 됐어요? 네, 지금 스티커 작업 지금 한 500세트 완료해서 지금 벌써? 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진도가 빠릅니다. 아, 그럼 오늘 안에 끝나겠네? 예,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선 납품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한테 따로 별도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하는 말이 일이 항상 매일매일 터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가 좀 무슨 일이 없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요즘은 많이 젊은 분들이 뭐 취업이나 뭐 사업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도전은 안 하는 것보다 전 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생활할 땐 모르죠, 그런 거를. 창업을 꿈꾸지도 않았으니까.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해도 창업 활성화가 안 되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한번 창업을 했을 때 대부분 실패하는데 실패한 것을 너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낙오자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당신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창업에 따른 실패를 좋은 쪽으로 재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오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창업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가장 발전적인 정책입니다. 시간만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일반 뭐 공기업이나 이런 사회복지가 좋은 그런 회사들이 아닌 이상 이제 여자로서 한 중소기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성장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죠.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것은 앞으로는 2% 안팎의 성장률이 이제 지속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가 과거에 비하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53만 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 수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26만 명 정도로 절반 정도만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이문주 대표는 대학생 때 창업했습니다. 오늘 뭐 먹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창업 아이템인데요. 간단히 해먹을 수 있게 제작한 짧은 요리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저희가 국내에서는 현재 700만 명 정도의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400만 명의 구독자를 통해서 한 달에 3억 건 정도의 영상 재생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푸드 미디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작한 영상의 광고로 수익을 내는데요. 3년 전 6명이 시작했던 회사는 직원 60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회사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푸드 컴퍼니로까지 수익 모델을 넓혀가고 있죠. 저도 먹어봐요. 먹으려고요? 아니요. 어느 거보다 약간 녹아있는 맛이 많이 풍미가 많이 나요. 얼면은 얼음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 써도 돼요? 네네네네. 전사님 깨끗한 거를 쓴맛은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타겟이 이탈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중간점으로 그리고 완도 이거 완제품 처음 먹어보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맛은 계속 보완해서 묘하게 계속 손이 가네요. 커피랑 맛이. 묘하게 손이 계속 가네요. 이 대표는 이전 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 빚 2천만 원을 갚느라 고생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랍니다.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의해서 지나친 개인적인 빚을 지지 않는 선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웬일이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인터뷰? 늦은 밤 아직 퇴근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 정리를 안 해놨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3-4개씩 찍었어서. 제가 운영했던 미스피커란 회사는 대한민국 여대생 얼굴에 맞는 화장법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여자애들은 오늘 날씨에 맞게 혹은 오늘 어떤 TPO에 맞게 어떤 화장을 할지 매일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앱에 들어와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업대회 같은 데에서 나갈 때마다 다 입상을 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폐업이었죠. 창업했을 때는 그냥 매일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팀원을 2년 동안 30명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내 인생의 무게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가고 김민경 씨는 창업에 실패한 뒤 이문주 대표가 창업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누른 거야? 아 누르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그냥 되는 거야? 이거 볼륨. 마이크 체크. 미국에만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뭐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한국인은 아직 하지 않는 것들, 그런 새로운 문화 체험 그런 걸 찍습니다. 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서 그 모습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맛인가요? 안에 뭐가 있나요? 너무 쉬워! 오빠 나와요. 뭐 하자는 거예요? 호흡이 괜찮은가 봐요. 네, 저희 평균 조회수가 115만 정도? 항상 100만 정도, 100만 명 정도가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 자체를. 혹시 후회 안 하세요? 그냥 내 사업할 걸? 아니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야근해서 여기가 훨씬 나아요. 또 연차를 쓰잖아요. 전에는 연차를 못 썼습니다. 여행도 못 가셨어요, 그러면? 네, 2년 동안 창업했을 때는 한 번도 여행 못 갔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었는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안 사는데 이때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일에 미친 사람? 정말? 2시간씩 자고. 이른 나이에 겪은 실패, 진경 씨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창업을 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되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고 망해도 망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폐업 신청을 할 때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팀원들을 그렇게 내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망했던 거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 오히려 망한 줄 몰랐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창업하시라고 하면? 그 얘기를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창업도 안 할 거냐고. 근데 저는 창업을 안 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어느 정도 똑같은 고통이 올 거잖아요, 저한테.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힘든 점이 올 텐데 그거를 내가 극복할 만한 그릇이 스스로 됐다고 느낄 때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할 생각은 없어요. 올해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 김교훈 씨는 이미 인생에서 실패를 한번 맛봤습니다. 사실 더 빨리 폐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주위에서 응원해 주시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질질 끌게 됐는데 그거를 약간 저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됐죠. 대학생 때 창업했던 웹툰 회사, 언론에도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돌이켜보면 환상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현수막을 걸 정도로. 웹에 소개되기로는 굉장히 탄탄하고 멋있는 프로덕트인 것처럼 소개가 많이 됐지만 실제 내부에서 저희는 개발 담당하는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컨텐츠도 한 분이고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대학생 창업으로 알게 된 선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빈칸에 와야 할 명사는 다음절처럼 주어와 동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사실 뭐 자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잃는 거기 때문에 사실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아직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창업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사실 본인이 나서서 먼저 창업을 하지 않고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를 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얻는 게 많거든요. 봤어? 좋지? 오케이. 여기 있어. 자, 이거 쓰자고. 눈이 정말 딱 하나 있고. 하나 있어? 먹을 사람? 먹어? 형! 나 먹자. 형 먹을 거야? 먹자.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준 사람이 누구야? 아 여기 있잖아. 그래 오케이. 형. 이 집에는 현호, 기천, 현, 규홍 씨 외에도 4명이 더 삽니다. 짜내야 돼? 짜내야 돼. 자, 오늘 무슨 요리? 목요일이지? 거실 부엌 청소기. 내가 할게. 아 이거 음식물. 이거는 형. 내가 할게. 그거 정하는 건 얼마만에 한 번씩 하세요? 안정해요. 안 해서. 카메라 와. 이제 안정해. 저희는 자유분방 컨셉이기 때문에. 네, 자유분방합니다. 그때. 때로는 투닥거리다가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어느새 형제처럼 지내게 된 사람들. 이들이 이 집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죠. 혼자 살면은 뭐 한게 없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들어가면 눕고 배고프면 밥 먹고 라면 먹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 더 떠들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채광이나 통풍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나으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문도 작고 우리 학교 하나 있어. 존나 유명한. 아 송명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김정현 씨는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전 회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인턴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인턴을 하고 뭘 해도 뭐 학비 내고 뭐 주거비 내고 나면 돈이 별로 없다.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이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돼서 이게 딱 뭐 재밌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과거랑 다르게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소득 창출 능력이 되는 것들은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는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도심에서 뭔가 주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거 외에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더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구나 선택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사업이 좀 비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고쳐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진행을 하는데 부가가치를 높인 부동산 위탁관리와 임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2012년 쉐어하우스 1호점을 시작으로 5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대학생 때 창업한 경험이 있죠.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했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중고등학교 때 집이 좀 어려웠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소소하게 이렇게 돈 버는 일들을 계속 막 했었었거든요. 별일 아르바이트도 해보기도 하고 뭘 갖다 팔아보기도 하고 해서. 하지만 김 대표에게 창업이란 끝을 알 수 없는 도전이죠. 제가 창업한 이후로 지금 9년 됐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업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A to G를 거의 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걸 알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익숙하거나 더 쉽게 느껴지지 않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계속 그냥 힘들고. 대학 다닐 때 그냥 창업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웬만하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의 문을 좀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봄부터 4년 동안 우리들이 살았던 이 동네를 다시 와봤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옆집에 살던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있어? 네. 안녕. 네, 이 노란색 페인트도 저희들이 손수 칠했던. 옛날엔 이 골목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언뜻 가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풍량 쌀상회. 간판을 그때 떼지 않았었는데 이걸 치워버렸네요. 네, 그냥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현동에 그 언뜻 가게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뭐 언뜻 보기에 가게 같기도 하고 가게 같지 않는 뭐 그런 가게라는 의미인데요. 뭐 작업실 같은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운영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밥을 팔기도 하고 또 술을 팔기도 하고 뭐 커피를 팔기도 하는 가게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돌아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었던 것 같고 그만큼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기도 했고 그 가게를 하면서 동네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그 가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됐고 2년간 가게를 운영했던 천휘재 씨.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아현동이 재건축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저렴했어요.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되게 빨리 일들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를 하라는 그런 공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 때문에 뭐 쫓겨난 거죠. 가게를 접은 뒤 음악 활동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해결했던 휘재 씨. 다행히 얼마 전 입사 지원서를 낸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뭐 일단은 지금은 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여서 뭐 꼭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하고 일에 대한 뭐 대가를 월급으로 받으면 뭐 그 정도로 만족하자 뭐 그런 생각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 가게를 다시 한다던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 안 열고. 여기 두 분이세요? 네. 가운데 자리만 빼고 편하신 데 앉으시면 돼요. 진짜 한평생을 거의 충청도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빠르고 각박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좀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동네를 발견했거든요. 우연치 않게 서울 한복판에 서울 같지 않은 동네 익선동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또 한평생 서울에서만 자라서 진짜 빠르게만 살아오고 여유라는 걸 모르고 자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여유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나서 가서야. 박지우 씨는 매일 연탄불 앞에 앉아 포를 굽고 있습니다. 장사 잘 지어주셨나 봐요. 아니 지금 계속 앉아서 굽고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오실 때는 계속 앉아서 굽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 주문 같은 거는 뭐 맥주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맥주는 저희 그냥 다 편하게 꺼내 드시고 그냥 편하게 꺼내 드시고 계산은 나가실 때 저희 빈병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자리 있어요? 예.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세 분 이쪽에 구조의자 하나 돼요. 그럼 저희 좀 데리고 올게요. 어릴 적 아버지가 귀갓길에 들러 술 한잔 들이키던 마을 슈퍼 같은 가게. 3년 전 서울로 올라온 박지우 씨가 태어나 처음으로 시작한 가게입니다.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다 시작한 생애 첫 장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저희 셋은 처음 왔고 언니는 와본 적 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좋아요. 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남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에서 음식 무조건 시켜야 되고 술 시켜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없이 친구들이랑 와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술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게 좋아서 축구 뭐 화장실은 불편해도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 임대료가 싼 데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오히려 손님들이 찾는 이유가 됐죠. 사실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더 많았어요. 왜 여기 아무것도 가게도 저 올 때만 해도 가게가 여기 골목에 2개, 3개? 사람들 밤 되면 일부러 여기 가까운데도 일부러 큰 길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여기 뭐 조금 어둡고 음침하다고 길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2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려고 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뭐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고 그때 가서 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그리고 아직 저는 젊잖아요.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하루하루 같은, 그러니까 한 주 한 주가 같은 주 같은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힘들긴 힘들지만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레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고 힘든 건 어차피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것도 어떤 공식이 있는 게 따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곧 가치가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꿈은 간절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간절히 인생은